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매주 토요일 2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끝장토론 각설하고를 책임져 주시는 두 분,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초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 뜬 인물, 이번 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천하람 변호사. 네,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나마 장제원 의원 오랜만에 등장해가지고요. 예. 정해봤습니다. 왜요? 최근에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대로 가서 되는 거냐라는 걸 하면서 이제 간만에 뭔가 친윤의 핵심인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까지 장제원 의원 굉장히 좀 조용히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친윤 간별사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예. 저는 저희 당 내부를 봤을 때 장제원 의원이 정말로 그 윤핵관의 핵심으로 복귀한 거냐 내지는 진짜 친윤 간별사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뭔가 이제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서 재등장하는 모양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뜬 거 아닌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지금 언급하신 새롭게 그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격한 그 대목은 김은혜 수석, 강승규 수석이 국정감사 도중에 국정감사가 아니죠, 상임위원회 네네. 도중에 웃기고 있네라고 썼다가 그렇죠. 지운 게 사진 기사가 나온 것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결국은 퇴장까지 한. 그렇죠. 근데 일부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그 회의 정회 중에 두 수석이 주호영 원내대표랑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퇴장합시다 이렇게. 근데 그걸 또 비판해서 지금 화제가 된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비판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응이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라든지 강기정 수석의 예 이런 걸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번 국감은 특히나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굉장히 엄중한 그 국감이기도 했고. 국감이 아니고. 국감이 회의기도 상임위 회의기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아주 적절하게 잘 처신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 당내에서 부글부글 한다 그러지만 저희 원내 수석 부대표도 나와가지고 부글부글 하기는 안 한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듣고 있는 걸로 봐서도 대체적으로 잘했다. 그때. 네. 소수 여당을 이끌어가는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적절하게 잘했다. 예.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한 장제원 의원의 발언을 뜬 인물로 꼽은 게 그냥 그 발언의 내용과 관련 없이. 오랜만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런 정도 취지입니다. 네. 그래요. 자, 현근택 변호사 금주에 뜬 인물. 저도 인물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MBC가 그래도 약간 이제 언론 이거의 중심으로 좀 놓은 게 MBC가 떴죠. 네, 떴다고 봅니다. 확실하죠, 그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일단 순방할 때 배제시켰고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의 자유와 취재 관행과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아마 법적인 이제 분쟁까지 갈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언론의 자유 아니면은 결국은 아마 취재 제한 결국은 평등권 문제거든요. 누구한테는 탑승하게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언론사에 아마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것 같고 예. 법적인 쟁점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따 잠깐 얘기하도록 하고 금주의 진인물 전원한 변호사. 네, 저는 아무래도 정진상 실장을 꼽아봤습니다. 이제 김용 부원장까지 왔던 수사의 칼날 내지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한테 가기 전에 결국 정진상 실장을 한번 거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많이 했었었는데 예. 결국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제 진술 내용들도 꽤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고 정진상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서 또다시 이제 당대표 비서실 그 압수수색까지 하는 그런 예. 형국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에 대한 사법 처리도 굉장히 임박한 것 아닌가. 이번 주에 진인물 아닌가 뽑아봤습니다. 네. 요 수사 속보도 이따가 잠깐 논의하도록 하고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김은혜 수석을 안 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메모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 자체가 일단 많이 문제가 됐고 일단 사과도 했습니다만 그냥 사담이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오히려 좀 이제 거슬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냥 사담은 조용히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할 상황이 안 되니까 손으로 쓴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 아시겠지만 야당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하던 상황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답변하는 상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회 그중에서도 특히 야당을 바라보는 그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안 그러면 왜냐하면 수석들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보통 국회 나오면 그래도 본인들이 유일하게 어찌 보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 질문할 때 예. 본인들이 좀 이게 답변을 해야 되는 처지고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 장관이나 수석들이 이 마포대교 건너가면 다 이제 한마디 하고 들어간대잖아요. 그 얘기처럼 어찌 보면 이제 그 많은 시간도 아닌데 그 시간에 와서 그리고 이런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질문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라는 말을 하면서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엔 너무 솔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은혜 수석과 관련해서 그 웃기도 인내지만 나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MBC를 전용기에 탑승 못하게 한 결정은 예. 전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는데 홍보수석이 사실 그거를 막아섰어야 됩니다. 그건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주 최상단의 결정이 있었다라고 사실 보는데요. 그러면 홍보수석이 막았어야 한다. 네, 이거는 홍보수석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대언론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 지금 지지율도 사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꼴이 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막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웃기고 있는 논란이 최근에 있었고 그거 자체도 대통령실에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 보니까 김은혜 수석이 거기에 강하게 의견을 못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나 또 김은혜 수석이 MBC가 친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게 순방 앞두고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 나온 게 아닌가. 네. 좀 안 좋게 저도 생각합니다. 천하 변호사는 그러니까 MBC 기자를 전용기 태우지 마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지시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게 대통령의 지시였든 아니면 참모의 건의였든지 간에 대통령의 판단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비서실장 선에서 끝낼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변호사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바로 문제가 됐을 때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도어스토핑에서도 이제 국익의 침해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얘기하면 지난번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미국 방문했을 때 그 날리면 이것이 이제 국익을 침해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직접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좀 반영 뜻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여당 측에서는 그 이제 대역 안 했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였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PD 본인 수첩 프로그램 그렇죠 발언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찌 보면 약간 영린 아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의중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본인들이 지난번에 7시간 이것도 있지만 MBC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좀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추측성 발언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통령실이 그 MBC를 안 태우는 결정한 건 잘못됐다고 보지만 저도 물어봤어요. 왜 이런 결정을 했냐. 저희 당의 이제 지도부에 계신 분들하고도 물어보고 이제 했는데 복합적이긴 한데 그 단순히 바이든 날리면 논란뿐만 아니라 그 대역 문제도 물론 있고 그 바이든 날리면 논란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도 않고 먼저 미국 백악관 쪽에다가 F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도를 넘은 거 아니냐. 이게 국위 관점에서 좀 지나치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판단이 대통령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 판단과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김건희 여사가 기분 나빠해서 이거는 저는 좀 비약인 것 같아요. 그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그 당시 MBC 입장은 뭐였냐면 우리가 대통령실을 계속 확인해달라 했는데 확인이 안 됐다. 그리고 열 몇 시간 만에 입장이 나온 거다. 그럼 열 몇 시간, 13시간 동안 우리가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럼 대통령실에서 빨리빨리 그 대처를 해줬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준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이거 아무튼 대통령실이 지금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까지 지금 해둔 상태죠. 이건 네, 그렇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기는 그러니까요. 전입니다. 어쩌면 그 정정보도 청구를 MBC가 안 받아들이면 또 법정으로까지 갈지도 모르는 사안이 되고 있어요. 너무 늦게 했어요. 이게 아마 뭐 지난달 31일에 했다 그러는데 문제가 되면 사실은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게 뭐 아시겠지만 정정보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재에서 결정하면 안 되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법원은 당연히 갈 수 있죠. 법원에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법적으로 이제 마련해놓은 절차인 거예요. 하려면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지. 그렇죠. 전용기 배제는 잘못됐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법적인 절차도 어찌 보면 2차적인 겁니다. 가장 1차적인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시는 거고요. 이게 맞냐 그러냐는 언론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고, 그게 좀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속도가 늦다라고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것인데, MBC랑 싸우고 싶다 뭐 좋아요. 근데 그거는 실무진에서 싸우면 됩니다. 최고위층이 싸울 일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한정이 돼 있는데 순방을 앞두고 여기에 정치적 자산을 쓴다? 제가 대통령실 참모였다면은 길을 쓰고라도 막았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MBC를 무슨 반윤 선봉 언론인 것처럼 자꾸 띄워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결코 좋지가 않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지난번에 뭐 대통령 되기 전에도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정보도 청구는 누가 했냐? 박진 장관이 했어요. 그 발언한 사람이 하는 게 맞거든요. 내 발언이 잘못 보도됐다. 그럼 말한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데 박진 장관은 어쨌든 물론 뭐 권한 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의 기관이니까 좀 이상하죠. 뭐 외교 관계에 관한 거니까 거기서 대표해서 청구했다. 그럼 말한 사람이 내 발언이 잘못됐다고 보도하는데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시켜요? 뭐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이런 문제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국제 정세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번에 중요한 해외 순방이고 가서 이제 한일 미 뭐 정상회담도 하게 되고 그런 뉴스들이 좀 쏙 묻혀버리는 초창기에 이 MBC 기자 요 전원기 문제 때문에 이런 거는 대통령실 스스로도 한번 좀 따져봐야 할 대목이에요. 분명히. 당연하죠. 지금 이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가가지고 뭐 한미가 됐든 한미일이 됐든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경제 안보 관련한 얘기들도 많이 이슈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만 이슈가 되니까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저희 당에서도 자꾸 과거에 정부에서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았냐, 뭐 기사실 폐지하지 않았냐. 물론 그랬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보니까 뭐 조선일보랑 뭐 동아일보인가요? 몇 군데 취재 제한하고 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게 그게 그냥 일상적인 사태일 때 해도 뭐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건데 순방을 앞두고 한다? 그리고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었을 때 저희가 그러면 그 박수치고 잘한다 그랬겠습니까? 저는 좀 저희 당에서도 맞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뉴스 때문에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 많은 청취자분들이 새삼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대통령 전용기에 기자들이 다 타고 가면 다 공짜인 줄 알았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근데 전혀 공짜가 아니고 예전에는 공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오히려 지금 민항기 타고 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그 좌석이 좀 더 커서 그럴 거예요. 전용기 좌석이.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을 언론사가 직접 다 지불하고 심지어 1인당 한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들어간다던데 뭐 비행기 값뿐만 아니라 숙소, 현지 교통비, 뭐 인터넷 라인비까지 다 낸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못하도록 특정 언론을 배제했다. 참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모든 게 이제 또 역지사지가 항상 필요한 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에서 특정 보수 언론을 안 태우겠다. 그게 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과연 박수를 쳤겠는가.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MBC 이게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YTN 지분 민영화 내 매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삼 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YTN의 지분 31%를 민간에 팔겠다라는 방침까지는 확정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요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이게 결국은 아마 보수 정부 나올 때마다 이게 이슈가 됐던 거거든요. 아마 한마디로 이제 민영화하겠다. 보수 정부는 항상 이게 나왔는데, 근데 저는 아마 이제 민영화하면 아마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당장 이제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지금 YTN 노조는 이미 반발하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일단 고용의 안정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민영화가 됐을 때는 지금 우리 뭐 종편이나 이런 데 보면 특정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라든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자라든지 언론의 가장 큰 의무가 이게 뭐 정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어떤 편성이라든지 기사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못하지 않겠느냐. 예.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민간 기업에 넘어갔을 때 지금 그런 거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종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언론이 굉장히 언론을 지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상이 많은 상황에서 이걸 민영화를 밀어붙인다는 거는 특히 아마 YTN 이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방금 현 변호사의 말씀은 수많은 민영 언론들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 우리 지상파 방송 중에서도 민영 언론이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편파적인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의 범위가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리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라든지 정치권에서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저희가 여당이 돼가지고 사실 YTN을 그러면 저희가 지분을 들고 있으면서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더 비판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민영화 특히 지금 한정 관련 공기업들의 부채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뭐 매각하겠다라는 결정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앞으로 계속 언론계 및 정치권에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천하람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종편 채널들이 생기기 이전 단계에서 한국의 지상파 채널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례가 없이 다공영, 일민영의 맞습니다. 형태를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천 변호사 얘기처럼 우리는 공영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또 공영이 정권 바뀔 때마다 너무 좌지우지돼서 그게 문제 아니냐라는 시각. 네. 그리고 또 한편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종편이 도입된 이후에 특정 사주가 있는 언론들의 특정한 편향 방송이라고 하는 지적 또한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또 게다가 지금 YTN은 지분 매각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쪽이 정경련이 만든 한국경제신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양측면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는 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꽤 큰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갈 것 같아요. 네. 더 좀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려두고요. 자, 이제 진짜 정치권 쟁점은 용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그날의 참사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은 1분 1초의 오차도 없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정권에 유리하게 축소되고 있고 진실은 거짓말로 은폐되고 있고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국정조사 보이콧은 국민 보이콧이고 진실에 대한 보이콧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신들이 수사권을 모두 갖다 맡긴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내겠다는 겁니까?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합시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입니까? 기승전 방탄입니까? 윤석열 정부 퇴진시켜서 그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 이게 민주당의 목표겠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한번 토론해 보시죠. 국정조사, 현근택 변호사.
당연히 해야 되죠. 지금 말씀처럼 뭐 수사를 하니까 수사 끝나고 하자는 얘기는 지금 1번은 이제 수사와 국정조사는 다릅니다. 수사라는 거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범죄 처벌이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모든 어떤 국가의 재난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이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국정조사는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겁니다. 특히 아마 이제 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를 하면서 나중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입법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원인 분석 결과까지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냐 이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하위 계층만 잡고 있고 위로 그러니까 서울시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실은 수사 자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정조사에서는 그분들을 불러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삼풍이라든지 세월호 때는 같이 했거든요.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 여론들도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국가의 이 대응이 잘못됐다. 70% 이상 넘고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또 과반 이상이 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당이 이거를 계속 뭐 수사해야 되니까 수사 끝날 때까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하지 말자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정진석 위원장도 그렇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 조금 더 적극적이고요. 뭐 국정조사 상황 보고 수사 내용 보고 좀 하자라는 취지고 저희도 뭐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현 변호사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좀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편인데 근데 우리 국회가 과연 생산적인 국정조사를 할까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안위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것들 보면 이게 현 변호사의 말씀처럼 수사에서 다루지 못하는 정책적인 측면이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수사에서 하는 내용 또 그냥 이게 불러놓고 호통치고 뭐 그런 걸로 반복하면서 오히려 그냥 수사에 혼선만 주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뭐 실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최소한 초동 수사 정도는 좀 지켜보고 하자라는 부분이 저희 당에서는 공감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진석 위원장의 그 뒷부분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의도를 좀 순수하지 않게 보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탄용. 네,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 국면으로 바꿔가지고 대장동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좀 돌리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별로 순수하게 안 보는 것이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의석 분포로 봐서는 지금 정의당도 또 기본소득당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냥 처리할 수도 있는데 범국민 서명운동이라는 장외 투쟁 방식까지 동원한 것을 두고 더더욱 그런 방탄용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까지 합해서 현건택 변호사. 지금 뭐 서명운동 한다고 뭐 길거리에 나선다기보다는 이제 온라인상에 서명운동 하고 있고요. 서명운동 자체가 길거리에 나가는 건 아니군요. 네, 뭐 나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그걸 뭐 장애 투쟁이라까지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거를 자꾸 방탄 얘기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뭐 국정조사 한다고 뭐 검찰이 수사 안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태원 이후 참사가 벌어질 때 바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도 검찰에서 소환하더라고요. 김용부 원장을.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방탄용이라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여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 지금 24일 날 처리 예정해놓고 있거든요. 열흘 정도 시간이 있는데 여당은 지금 아마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약간 고려하겠다 그러다가 지금 여당 분위기가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안 하는 분위기로 가면 반대할 것 같은데 근데 실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181명의 뭐 무소속이라든지 지금 뭐 다른 당이라 다 야당이 다 정의당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거거든요. 되긴 될 거예요. 이거는 뭐 거부권 대상도 아닙니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당 의원들은 그냥 안 들어올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라든지 행안부를 다 부를 텐데 경찰청 그렇죠. 경찰청 다 불러야 되겠죠. 근데 이분들 와서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수사 끝난 다음에 하자 그러는데 수사라는 거는 밀행적으로 하는 겁니다. 몰래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끔 나오긴 하지만 국민들은 뭐가 하는지 몰라요. 근데 국정조사를 하면은 일단 책임 있는 사람부터 부릅니다. 수사는 밑에서부터 부르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최종적인 책임자가 하는데 그때는 부른지도 몰라요. 근데 국정조사를 하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그때 뭐 했는지 경찰청장이 뭐 했는지 서울시장에서 뭐 했는지 와서 들을 수 있어요. 국민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뭘 했는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수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여당 의원들도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고 그러면 국정조사실에는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경찰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대목을 아주 조목조목 구체화시켜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지나치게 경찰 기동대 배치가 집회 시위 방지, 대통령실 보호 여기에 집중돼서 그래서 이태원에 기동대가 배치 안 됐던 거 아니냐. 또 대통령부터 직접 마약과의 전쟁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경찰이 마약 수사에만 혈안이 돼서 이랬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럼 누가 과연 이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걸 기한했는지, 경찰 기동대 배치는 누가 주도했는지 이런 걸 드러내는 거는 수사로 불가능하다. 조목조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막 호통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실체에 다가가는 국정조사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주장이나 답변은 국정조사 외에서도 일부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황운하 의원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사건의 실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래서 국정조사가 뭐 완전히 무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 시점상 네, 시점상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생산적인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냐. 좀 더 명확한 사고 근거가 밝혀지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제도 개선 내지는 뭐 상위층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 정부적인 책임을 물을 거냐라고 하는 게 더 생산성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수사도 도와줄 수 있다고 봐요. 국정조사가? 왜냐하면 지금 경찰은 뭐 용산 소방서라든지 용산 경찰서라든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조사에서 뭐 행안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불러낸다 그러면 진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했던 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수사가 한두 달 내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재판 끝나면 하자 그럴 거예요. 그럼 2, 3년 가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 아무튼 지금 야당의 태도는 일방 표결로라도 처리하겠다. 국정조사 하겠다라는 24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당 측에서 일단 뭐 협상을 해보겠지만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우리 지난주에 이 시간 얘기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급까지는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거취의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뭐 이상민 장관이 뭐 한 언론과 주고받은 뭐 이게 인터뷰 내용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이런 얘기 자체가 저는 좀 너무 안 좋게 들립니다. 폼나게 사표 던진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이런 참사가 발생한 국면에서 지금 폼 얘기할 때가 아니죠. 책임지고 사퇴하더라도 그게 뭔 폼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과 주고받는 한마디 한마디 좀 이상민 장관이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말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한 규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정부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도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이 너무 안 좋다. 표현도 너무 안 좋고 이 국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대통령한테 부담이 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사퇴 수습을 하고 물러나겠다라는 정도의 선언 정도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희 당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좀 왜 이런 게 너무 늦어지나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조경태 의원도 당연히 자진 사퇴해야지라는 인식이더라고요. 그럼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천하람 변호사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수습하고 그다음에 뭐 물러나겠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 만이가 아니라 그러면. 근데 이분이 발언이라든지 지난번에도 뭐 처음에 나왔을 때도 아니 뭐 경찰 투입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고 뭐 통상적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정무적인 감각도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임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이거를 뭐 터주거나 이럴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이 뭐 신임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있겠다 이렇게 같은데, 이러면 사실은 뭐 계속 이 논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 뭐 예를 들면 뭐 경찰 개혁이 앞으로 또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참사 이후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이걸 할 적임자로 이상민 장관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생각 갖고 계신다면은 좀 빨리 다른 인물을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개혁도 이제 안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경찰국 만들 때는 이랬거든요. 아니 경찰이 뭐 지휘 통제를 안 받으니까 지휘 감독을 해야 되니까 경찰국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랬던 분이 지금은 이제
이게 문제 되니까 그럼 경찰이 책임을 장관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뭐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뭐 지휘 권한도 없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나와가지고 경찰을 개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안 지는 겁니까?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네. 이분은 본인 스스로 말을 스스로 뒤집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실제로 경찰국 이렇게 만들고 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행안부의 권한 이외에 늘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늘리면 이게 법 위반이다라는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안 넣었습니다. 그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그냥 이제 인사와 관련한 부분, 그런 부분만 행안부로 옮긴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상민 장관의 이런 태도들이 문제 있다고 보지만 경찰국에 그걸 결부시켜서 비판하는 거는 좀 팩트와는 맞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의 수사나 이런 진행에 대해서도 일선 경찰에서 일선 소방서에서 왜 애꿎게 일선에서 고생한 사람들의 책임만 묻느냐라는 식의 반응이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현건택 변호사 얘기처럼 앞으로 경찰 개혁을 주도하겠다라고 나오게 되면 일선 경찰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게 나오겠죠. 그렇죠. 지난번에 경찰국 만들 때도 아시겠지만 뭐 직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반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안 진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 중에 사실은 법상으로는 인사권밖에 없었지만 그 당시에 이상민 장관은 발언으로는 수사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휘권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로 보이고 가장 우려되는 게 이거죠. 대통령이 일단 뭐 경찰을 엄청 이제 탓하면서부터 수사가 어찌 보면 중하위권 경찰 간부라든지 아니면 뭐 소방서 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위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권한만큼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권한만큼 책임이 있는데 소방서장이 뭐 2단계 3단계 할 권한이 물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공동으로 하는 거고 용산서장이 무슨 뭐 기동대를 뭐 오라가라 할 권한이 없잖아요. 이건 서울청장 권한인데. 근데 서울청장도. 근데 용산서장이 요청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요청은 하겠지만 기동대를 움직일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면 큰 틀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꾸 실무하던 사람들만 괴롭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약간 뭐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상으로 보면 국민 여론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지금 안철수 의원 또 윤상현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신친윤의 핵심이다라고 그렇죠. 주장하시는 분인데 또 조경태 의원 뭐 이런 중진급들에서 이상민 장관 사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로 봐서는 시점의 문제 아닐까 싶어요. 네, 당권 주자들 뭐 유승민 전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전원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기현 의원만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봐도 그런 겁니다. 일선 경찰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는 게 경찰청장이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옷을 안 벗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인식이 더 강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경찰을 질책한다고 할 때 아니면 저희 당에서 질책할 때 출동한 일선 경찰들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용산서장 그다음에 112 상황관리관 이런 중간관리급 이상 그러니까 서울청장 이런 사람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정작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는 느낌을 주니까 아니 너네는 뭔가 하위직에만 책임 묻냐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뭐 결국 시점의 문제 조만간 경질이 예상된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고요. 1시 32분 막 지났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관심 있으실까 봐 조금 전에 이 카타르 월드컵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손흥민 선수 포함됐고요. 관심 모았던 이강인 선수도 포함이 됐다는 소식 잠깐 속보로 전해드리고 교통정보 듣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정현정 씨. 네, 주말인 오늘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3시에서 4시 무렵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저녁부터 중부지방에는 강한 비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 해주시고요.